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또 주말이 됐으니까 잠깐 주식 공부 함께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는 이제 주말에 그 주중에 있었던 그 움직임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또 주중에 했던 매매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복기를 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봅니다. 그 바둑 두시는 분들이 바둑 경기 끝나면은 그 바로 나가는 게 아니고, 그 두 사람이 인제 같이 인제 복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런 것이 인제 그 뭐 향상되는데, 실력 향상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식도 연말 되면은 올 한 해를 인제 되돌아보고 인제 복기를 해 보고, 뭐 그런 시간 또 가져보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 멘탈적인 부분인데요. 주인공 신드롬이라는 이야기 주제입니다. 이게 단지 멘탈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어 이 멘탈이라는 것은 매매와 굉장히 그 상관이 있습니다. 제가 인제 수강생님들 여러분들 만나서 인제 대화도 나눠 보고 하면은 그 각자 매매를 하신 사연이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그 뭐랄까 좀 다양해요. 예. 근데 그런 다양성은 어디에서 어디에서 인제 그 원인이 되는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제 주식 공부를 이제 어떤 계열 쪽으로 공부를 하셨느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멘탈적인 부분, 성격 있죠. 어떤 성향도 그렇고, 이 성격적인 부분에서도 그 매매의 어떤 성향이 많이 그 갈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매매가 이제 성공을 하면 되게 되는데, 대부분 좀 이렇게 자신의 성격,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영향을 주면서 그게 인제 매매의 인제 실패로 이렇게 귀결이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인제 그 세력주 매매법 강의 설명을 드릴 때 좀 이렇게 맞춤식 강의를 해 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인제 사람마다 다 어떤 경험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뭐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그중에서 오늘은 이 주인공 신드롬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멘탈적인 부분이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인제 본인이 자신이 어떤 지금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 그런 성격에 일종의 어떤 지배를 받는다라는 사실을 모를 때가 많다. 음.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생활하면서 '나는 어떤 성격이니까 그런 성격의 어떤 지배를 내가 받고 그거에 의해서 살고 있다.' 우리가 뭐 대표적인 것이 뭐 급한 성격, 그다음에 느긋한 성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인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내가 급한 성격이니까 나는 행동을 할 때 어떻게 급하게 한다.' 만약에 주변에 친구가 "아니 왜 그렇게 급하게 막 운전할 때 왜 이렇게 급하게 운전해?" 그럼 "나는 원래 성격이 좀 그래서 그래." 뭐 이렇게 인제 그 자기 합리화를 하죠. 네. 근데 그게 또 맞는 말입니다. 예. 왜냐하면 성격이 급한 사람은 운전을 또 급하게 하겠죠. 네, 당연히도. 음. 근데 그것이 이제 '내가 성격이 급하니까 나는 내 성격대로 한다.' 이게 내 어떤 내 자유의지다. 내 어떤 '내가 주도해서 그렇게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또 달리 보면은 그 성격에 내가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나 좀 비슷해요. 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음. 제가 인제 주변에서 이 주인공 신드롬이라는 건 뭐냐면, 보통 이런 주인공 신드롬에 걸리신 분들은 자기 자신이 이런 신드롬에 걸렸다라는 사실을 잘 몰라요.
어 근데 인제 그런 신드롬에 걸린 어떤 성향을 막 띠게 돼요. 그게 뭐냐면 아 여러 명 뭐 한 뭐 이런 게 있어요. 친구가 예 나와 내 친구하고 둘이 만났어요. 근데 어 그렇게 둘이 있을 때는 또 좀 다른데 한 3명 이상 한 4명 정도 이렇게 사람이 늘어났을 때 그 어떤 그 대화 속에서 내가 그 대화를 주도하지 않으면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그냥 옆에 앉아서 이렇게 꾸벅꾸벅 졸고 있거나 바로 지루해한다. 바로 인제 지루해한다. 이런 것이 인제 뭐 대표적인 어떤 특징인데요. 어 그다음에 인제 뭐 남녀 간의 이런 연애에 있어서도 내가 이 연애라는 것을 어떤 드라마나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이 신드롬에 걸리신 분들은. 그래서 '내가 영화의 어떤 주인공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조연이면 안 된다.' 이런 강박관념에 인제 휩싸이게 돼요. 음. 그래서 인제 뭐 남자나 여자나 상대가 나를 굉장히 위해 주고 나를 막 떠받들어 주고 막 그런 것을 되게 즐기고 그다음에 그렇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은 바로 지루해져 버립니다. 음. 그래서 모든 게 인제 '내 위주로 돌아가야 된다.' 어. 근데 내가 주인공 신드롬에 걸려서 내가 이런 어떤 성향을 보이고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아 나한테 이런 증상이 있구나.' 근데 인제 그런 분들이 인제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해 보면 알게 되죠. '아 내가 이런 어떤 신드롬에 걸린 상태이구나.' 예. 근데 인제 그 신드롬이라는 것은 인제 그런 성향을 쪼금 이렇게 너무 좀 이렇게 과하게 띠시는 분들 뭐 잠깐씩 그럴 수는 있어도 그런 거는 괜찮은 쪼끔 약한 편인데 좀 그런 거에 인제 강하게 나타내시는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이 인제 종종 꽤 많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만약에 인제 주식 매매를 하게 된다. 음. 그러면 인제 자신의 어떤 그런 어떤 이 주인공 신드롬에 걸린 이런 환자의 성향을 띠게 돼 버려요. 예. 그래서 내가 이 주식 매매를 하더라도 만약에 이 테슬라라는 종목을 내가 매매를 한다. 그러면 주가가 인제 뭐 내 생각대로 가야 하고 내가 한 예측대로 가야 하고 예 뭔가 막 그런 거 있죠. 그다음에 테슬라라는 회사가 뭔가 막 내 생각대로 막 움직여야 되고 예 그런 거. 저도 인제 제가 아까 복귀 이야기를 해 드렸잖아요. 근데 인제 복귀를 하면서 '매매가 올해 뭐가 잘못됐나? 어떻게 됐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봤을 때 약간 그런 걸 깨달은 적이 있어요. 어 아 뭐 테슬라가 아니라도 뭐 엔비디아 매매를 하더라도 엔비디아 회사가 어떻게 갔으면 좋겠고 내가 그것을 기반으로 '이 회사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지.' 하고 예측을 하고 뭐 실적이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하겠지. 그런데 엔비디아 CEO가 이상하게 뭐 삐딱선을 탄다거나 그다음에 뭐 미국 정부에서 뭐 엔비디아에 갑자기 뭐 무슨 뭐 이상한 제재를 한다거나 예. 그러니까 내 어떤 이런 내가 그린 어떤 그림에서 막 자꾸 벗어나는 일이 막 생긴다는 것이죠. 그럴 때 매우 인제 당황하게 되고 예. 저도 저의 매매를 좀 되돌아보면은 '아 나도 쪼끔 이런 좀 어떤 주인공 신드롬 같은 그런 약간 그런 성향을 어 그 약간 있구나.' 예. 근데 인제 사람들이 "아니 뭐 다들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고 뭐 그런 것은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제가 만나 본 사람들 보면은 모두가 다 그렇진 않아요. 예. 쪼끔 이런 것이 좀 강한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되게 또 이렇게 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음 그래서
인제 각자의 그 성격이 이 매매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 사실을 자기가 스스로 인제 인지를 하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 단점이 아니라 장점으로 승화시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어 나 자신을 파악하고 있어야지 되게 좋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게 됩니다. 음. 그러다가 인제 뭐 급하게 운전하다가 뭐 그러니까 주변을 보면 교통사고를 그러니까 한 번만 낸 사람은 별로 없어요. 교통사고를 내는 사람이 계속 또 내요. 네. 근데 뭐 10 년을 운전하건 20 년을 운전하건 교통사고 크게 한 번도 없이 그렇게 운전하고 다니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계속 운전하고 다녀요. 음. 그리고 평소에 어디 뭐 이렇게 잘 다치거나 어디 손을 비거나 예 그 우리가 흔히 인제 좀 구잡스럽다고 하죠. 예 구잡스럽다. 어디 잘 넘어지거나 예 약간 좀 이렇게 주의가 산만하거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내가 그렇구나.'라는 것을 잘 인지를 못하고 사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음. 근데 이제 주식 매매에서는 쪼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어. 내가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 자 여기서 추격 매수를 했다가 이렇게 손절을 만약에 한 경험이 있다. 그러면 이 주식 차트나 뭐 어떤 경제 뉴스나 뭔가 뭐 거래량이나 이런 거를 많이 분석을 해요. 이런 거 위주로. 음. 그 뭐 '왜 여기서 내가 샀을까? 내가 뭐에 홀렸나?' 뭐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이럴 때 뭐 이렇게 저항선 돌파하는 것 같아 갖고 샀는데 떨어지고 손절하고 로보택시 그 런칭했다고 '와 여기 넘어가겠네.' 생각해서 샀는데 손절을 하게 되고. 예. 그러니까 이런 매매에서 인제 복귀를 할 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심리적인 부분도 복귀를 해 보시라. 파악을 해 보시라. 예. 그러니까 그 심리적인 부분을 빼놓고 이렇게 뭐 차트 뭐 이평선, 이격 뭐 RSI 막 밑에 많이 놓고 막 보시는 분들 많죠. MACD, RSI 막 그런 거 놓고. 예. 제가 인제 보조 지표를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 이유가 뭐 보조 지표는 그 특성을 잘 이용해서 쓰면은 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잘못 쓰면은 또 독이 되죠. 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만 분석을 해 하면서 당최 이해가 안 가고 같은 실수를 계속 또 반복을 하게 되고 막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은 한번 이 심리적인 부분도 어 그 한번 추가로 예 이런 그러니까 해석하는 데 있어서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한번 더해서 해 보시면은 제 경험상 도움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 이런 거죠. 제가 예상하기로 올해 아마 3-4월 달에 이때 매수를 잘 하셔 가지고 지금까지 끌고 오신 분이 계실 거고 아마 3-4 월에 매수는 잘 하셨는데 중간에 매도를 하고 나가셔 갖고 현재까지 보유를 못 하고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아 내가 중간에 괜히 팔았네. 여기서 이렇게 팔았네.' 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매수하셔 갖고 이렇게 여기서 네 수익 실현하셨을 수도 있고 그러면 '아이 괜히 팔았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예 이 어떤 수익 실현을 만약에 이렇게 하셨다. 그럼 이렇게 하는 데에 어떤 우리가 결정을 하는 요소가 머릿속에서 이렇게 이 리스트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머릿속에서 내가 이런 리스트를 가지고 이렇게 내가 머릿속에서 프로세스가 작동이 되어서 손이 이렇게 매매 버튼으로 가서 이 '매도를 누르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움직이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예. 보통
이렇게 매도를 할 때는 뭔가 좀 뭐랄까 좀 즉각적입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좀 이렇게 즉각적으로 어이쿠 하면서 이렇게 딱 매도를 하게 됩니다. 예. 근데 그 당시 매도할 당시에는 이 리스트를 하나씩 하나씩 생각을 하면서 체크를 하고 매도를 하지 않아요. 그냥 뭐 어유 나쁜 뉴스 뭐가 뭐 AI 버블론 하면서 막 뭐 나스닥이 무너지고 막 그런 걸 보면서 그런 것들에 막 영향을 받아서 어이 무섭네 하고 딱 이제 이 매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뭐 거래량 엄청 많잖아요. 이게 뭐 분명해요. 이게 뭐냐면 일론 머스크가 인제 SNS에서 공화당과 싸우고 그 어 트럼프 대통령하고 막 말싸움하면서 막 하루에 17% 떨어지는 날, 이날 사람들이 엄청 매도를 한 거죠. 자, 전날 뭐 이럴 때 샀거나 이럴 때 사신 분들이 이 매도를 엄청나게 한 이게 결과예요. 누군가는 여기서 매도를 많이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매도하는 순간에 내 머릿속에 어떤 이 상황이 막 프로세스가 나를 매도 버튼을 누르게 만드는구나를 하나씩 다 인지를 하면서 이렇게 매도를 그래 매도를 해야지 하고 이렇게 매도를 하시는 분은 거의 별로 없어요. 음. 근데 이제 돌이켜 보면은 그날 내가 찬찬히 생각을 해보면 내가 무엇이 나를 매도를 버튼을 누르게 만들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손절이라는 것은 손실을 보는 것을 에도 불구하고 정말 도마뱀이 꼬리를 자르고 그 아픈 상황을 견디면서 꼬리를 자르고 도망가는 것처럼 그게 손절이라는 것은 내 손가락을 하나 자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손절을 하고 나간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어떤 극한의 공포예요. 견딜 수 없는 공포. 음. 근데 매도를 하면서 내 머릿속에 공포심이 나타나네. 공포스럽구나. 그래서 공포심이 지금 내 손가락을 막 자꾸 움직이게 만들고 있네. 이거 어쩔 수 없네 하면서 이렇게 매도를 누르는 분들은 별로 없다는 얘기죠. 음. 근데 이런 어떤 내 머릿속에 지금 어떤 생각이 막 이렇게 피어오르고 있구나. 어. 근데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남자 여자가 소개팅 가서 한 3초 내지 5초 정도 만에 서로 마음에 든다라는 게 결정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상대가 이제 마음에 드는 그 순간 어 머릿속에 저 상대가 마음에 든다라는 생각이 떠오르고 있네. 내 머릿속에도 그런 생각이 떠오르고 있구나 하고 이것을 어 내 머릿속을 내가 평소에 이렇게 계속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도 많지가 않단 말이죠. 근데 주식에서는 이제 이런 거 좀 생각을 하시면서 어 그러면은 순간 깜짝 놀라면서 깨어날 때가 있습니다. '아 지금 내가 팔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어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주인공 신드롬 이야기해 드렸는데 이 주인공 신드롬은 장점이 되기도 하고 단점이 되기도 해요. 음 너무 이것을 또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고 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주인공 신드롬 현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우리가 그 뭐랄까 남자들 뭐 나이 들면 뭐 꼰대라고 하잖아요. 그런 성향을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꼰대 성향을 막 보이게 되고 그다음에 어떤 이제 집안에서도 이제 권위적인 그런 아빠 뭐 이런 성향을 보이시는 분들도 그렇고 다 이런 주인공 신드롬이거든요. 그럴 이유가 사실 별로 없어요. 예. 근데 내가 이렇게 뭔가 무섭게 하거나 권위적으로 하지 않으면
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것 같고 어떤 그런 이제 공포거든요, 이게. 음. 그래서 자꾸 이렇게 근엄하게 하고 막 그런 거거든요. 근데 사실 뭐 그런 것이 그렇게 뭐 그러니까 가족들 간의 이 그냥 거리만 멀어지게 만들 뿐이지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제 정치인들도 보면은 어떤 대통령은 굉장히 자기의 어떤 막 권위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정치인이 있고 뭐 그런 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국민들과 이렇게 친화적으로 이렇게 지내려고 하는 정치인들도 있고, 그래서 자기의 어떤 업적 막 이런 것을 막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 근데 자기 스스로가 자기 주체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장을 해 오면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경험들이 그 사람을 그렇게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음. 근데 그런 것들이 주식 매매에 도움이 되면 이제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런 자기의 성격이 주식 매매를 좀 이렇게 잘 못되게 막고 있는 거라면은 잘 한번 살펴봐서 '아 이게 내 성격이 이것을 좀 날 이렇게 막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모든 면을 어떻게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습관이 있구나.' 어 뭐 그런 거라든가. 예. 그래서 이제 이 연말연시 시간을 좀 할애를 하셔서 올해 인제 복귀를 하시면서 내 매매에 심리적인 부분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가. 그리고 나의 성격. 사실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내 성격을 좀 포기를 하는 경우가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제 주식 매매라는 것은 수익을 내기 위한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내 성격은 성격대로 살고 수익은 수익대로 내고 싶고 너무 욕심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을 내고 싶은 내기 위한 활동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 성격이 그 수익을 내기 위한 활동에 좀 저해가 되는 요소다. 그러면은 예 내 성격을 포기하고 네 내가 갖고 있던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걸 포기하고 그냥 수익을 내기 위해서 맞춰서 매매를 해야겠죠. 자, 감사합니다.